안녕하세요. 주식타잔 교수입니다. 현재 시간 오전 5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산에너비티 연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제시해드렸던 단기적인 목표가 6만 원은 쉽게 뚫어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6만 6천 원이라고 하는 2차 이 부분은 일단 뚫지 못한 상태에서 재차 조정 구간이 형성됐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NX 시장을 통해서 58,100원에서 주가가 형성되었고요. 추가적인 낙폭이 좀 있었죠. KLX 시장을 통해서 59,4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새벽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단 우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5일선이라는 이 가격은 지켜냈죠. 대략적으로 5만 7천 원 정도죠. 그러면 어제 시초가에 대한 부분이 얼마였어요? 예, KLX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대략적인 가격이 62,500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제가 썸네일에 여러분들께 전시 상황 발생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기술적인 지표를 참고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시초가를 종가상 지켜낸다고 한다면 무엇이죠? 단기적인 무엇이죠? 맞습니다. 그 추세가 유지될 수 있다. 이 표현을 하죠.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한번 알려드렸던 대로 이 오일선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부분, 요 부분까지 내려온다고 한다면 분명 수급들은 반등을 시킬 텐데 시초가였던 62,500원을 지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옆으로 좀 횡보할 가능성도 큽니다라는 표현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새벽에 영상을 제작하는 건 이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게 또 아니고, 이 외국인들이 하나, 둘, 셋, 넷, 사거래일 동안 매도한 이유, 그리고 전일에 530만 주를 매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 한번 다시 살펴볼 거고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 뉴스캘퍼사의 주가도 전전일이죠. 신고가를 찍은 상태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한 7% 정도 주가 하락했고 오클로의 주가도 4% 정도 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 후에 지금 조정의 부근대에서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이란 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좀 뭐야 이 좀 약간 상승폭에 대한 부분이 끝나서 이걸 그냥 손절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뭐 혹시나 뭐 구독 이거 안 누르시더라도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신고가라고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신고가 댓글, 자,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물을 발생시킨다라고 해서 매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전일에 대한 신고가는 돌파했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도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될 것인가도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아시죠? 자, 일단은 우리의 계좌평가 금액은 항상 신고가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이게 신고가를 뚫은 상태에서 그죠? 여기까지 내려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확하십니다.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전일 몇 포인트까지 올랐었어요? 2천 2,988.62% 포인트. 이게 무슨 뜻이죠? 3,000 포인트를 돌파하느냐 마느냐라는 라운드 피겨 이 자리죠. 우리가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5만 원에서 6만 원을 돌파할 때 4만 원에서 5만 원을 돌파할 때 라운드 피겨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대 매물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보통 이 호가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자, 전일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몇 프로까지 올랐었어요. 4%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제한시켰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 일단 하이닉스 신고가를 돌파해 놓고 어떤 흐름을 보였어요? 그쵸? 맞아요. 종가상으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장 자체는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시총이 큰 종목들까지 동원을 해서 결국 무엇을 했다? 주가의 조정을 이끌었다. 즉 어떤 주가의 조정을 이끌었다? 두산에너빌트 명실상부한 이 그 시장을 대표하는 주도주 그리고 시총의 상위 종목이지 않습니까? 자 보시게 되면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지금 몇 위죠?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게 11위 종목입니다. 그러면 11위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엔 어떤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같이 볼게요. 지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카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도주였죠. 현대차, KB금융, 기아, 그죠? 맞죠? 자, 그러면 결국은 딱 하나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뭐 HD, 현대중공업, 조선까지도 동원하면서, 그죠? 조선주까지도 동원하면서 결국 어떤 흐름을 보였다? 두산LBT까지도 고점을 찍어놓고 이렇게 맞아요. 주가의 조정을 이끌었다. 왜 그랬을까요? 3,0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단 한 번에 넘기고 싶어 하지 않은 시장의 의견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터무니없는 이야기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이심해도가 자사우종사에 있으면서 항상 이 부분을 여러분께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기계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그 기계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가격에 대한 범주를 넘어가기 시작할 때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감성을 가진 동물이죠. 감성을 가진 동물은 어때요? 오르면 추격 매수하고 빠지면 손절매하려고 하죠. 근데 기계적인 수급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 코스피 2000 또는 3000을 돌파할 때 시총 상위주들 최소한 못해서 코스피 50종목, 100종목을 묶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한다? 자, 여기 넘어갈 때 외국인들 입장에선 자, 프로그램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라라고 해서 딱 신호를 보낸다고요. 그럼 뭐 묶어서 때리게 되는 거예요. 묶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도는 일단은 3,000포인트를 넘기는 몇 포인트 남지 않는 구간대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도 같이 밀어버리면서 이 시장을 조금 재차 하락을 할 수 있는 단기적인 조정 구간까지 이런 뭐죠? 주가의 조정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완벽히 끝났냐라고 한다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 상승을 줬던 업종, 종목들을 한번 슬쩍 살펴볼 텐데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종목은 뭐냐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에요. 우리가 연봉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2007년도에 가장 성수기였죠. 이 주가 흐름이요. 두산베티도 어떻습니까? 2007년도에 가장 호황기였죠. 결국은 뭐냐면 두산 엔더베티 혼자만 달려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은 어떻게 됐어요? 오르지 못했었어요. 그죠? 자, 대략적인 시총의 규모도 우리가 좀 판단할 텐데, 대략적으로 26조고요. 두산 에너베이티의 이 시총은 38조입니다. 여기서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지금 오늘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의 주도주. 일단은 얘도 이 NXT 시장을 빼게 되면은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자, 덜 오른 주도주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서 210만 주 외국인들이 여기서 매수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거래량이나 수급적인 동향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정확하고 팩트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자, 오늘 두산 에너비티가 이제 완벽하게 끝났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거래량이라는 부분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 거래량이 들어온 흔적과 나간 흔적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 여기서 4만 원대부터 들어왔던 대략적인 단기적인 수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 번에 이 모든 물량들이 소화됐다라는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에 대한 전략은 어제 제가 라이브를 진행했던 그 전략과 지금 일치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의 영상을 한번 가볍게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오늘 최종적으로 우리도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근데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차피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AI 데이터 센터 요 부분에 무엇이 있죠? 확산 과정에서 원전과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두산 에너비티의 이 사업을 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렸던 GNC 에너지, BHI 같은 동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어제자 같은 경우에 조금 뭐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고봉에 대한 단기적인 고봉에 대한 시도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미리부터 설명해 드렸던 이슈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요 부분이었어요. 뭐죠? 예, 맞아요. 움직이지 않았던
원전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이런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들어 올린다. 자, 이게 주변주로 확산하는 시기가 온다고 한다면 그 종목에 대한 업종에 대한 단기적인 주가의 조정 신호를 알린다라는 표현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뭐 이미 기다렸던 어떤 조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두산이라는 종목이 지금 8월에 MSCI 편입되는 이슈가 있거든요. 왕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카드는 두산 레비티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한화. 자, 오늘 보세요. 하나라는 주가가 여기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시총이 컸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단단한 역할이 분명히 중요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구간대 오게 되면 대형주들의 이 주가의 탄력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매수를 하겠다라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제자의 라이브, 자, 오늘 제가 한번 같이 보는 그 영상까지는 가볍게 봤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라이브 오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하나 가볍게 볼 텐데, 어제 제가 20시간 전에 장중에 좀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댓글도 이렇게 많이 달아주셨죠. 자, 일단 항상 우리 계좌는 마이너스권에 위치하면 안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지 않겠습니다. 시장에 한 명이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꿈꾼다. 모든 분들을 위한 투자의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장에는 다양한 힘을 가진 세력들이 존재한다.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공부 채널도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하장 교수입니다. 방금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좀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미리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시초가 62,500원, 그렇죠? 62,500원. 이 시초가 종가상인 거를 지지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수급의 이동이라고 했죠?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오션. 자,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 오늘 보시게 되면 상승폭을 확대했다가 조금 줄어들고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도주의 순환매 아닙니까? 연봉으로 봤을 때 이 2007년도에 57만 원 갔었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도 갔었는데 시장 자체가 지금 주도주의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즉 무슨 뜻이냐? 두산에너빌리티 신고가 뽑아낸 거는 바로 뉴스케일 바사의 주가의 상승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것도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 어때요? 주도주였지만 못 오르다가 오늘 상승폭을 확대시켰죠. 근데 둘에 대한 부분이 왜 오늘 주가 조정받는 것일까? 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들어오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어때요?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 낙폭과대주들의 초대형주 몇백 조가 넘는 종목들이 지금 누가 매입하고 있어요? JP모건. JP모건의 85만 주의 매수, 그리고 JP모건의 83만 주의 매도. 수량만 비교하지 마시고요. 일단 얘를 팔고 낙폭과대주들로 시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오늘 LG에너지 솔루션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 있죠. 뭐 현대차. 이런 종목들로 오늘 무엇이다? 단기적인 반등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현재의 구간대에서 급락해서 끝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진 않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명실상부한 주도주는 맞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자, 명실상부한 주도주 맞다. 근데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들어오세요. 자,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일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62,300원? 이게 종가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셔야 된다. 분명히 제가 최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오늘 쫓아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만일에 마이너스권에 딱 진입을 했어요. 이때 투매가 분명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때 뭘 해야 된다?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 힘의 중심에서 오늘 이런 초대형주로 힘이 몰리는 과정에서 이쪽에 대한 힘을 조금 빼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한 번에 외봉으로 끝나지 않는다 항상 말씀드렸어요. 러프하게 따지면 여기까지 빠질 리는 없겠지만 57,000원 여기까지 민다고 한다면 완전 좋은 거고요.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지. 이게 가장 적합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이 두산에너빌리티 움직일 때 못 움직였다가 지금 사상 신고가 최근 52주 신고가 돌파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제가 이 부분은 일단은 장중에 여러분께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죠. 힘의 중심이 이런 낙폭과대주도로 쏠리는 상황에서 결국은 얘에 대한 힘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죠? 빠질 수 있는 걸 감안을 하고 저점이 얼마 정도 됐어요? 57,000. 이 57,000을 깨진다고 한다면 일단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흔들리지 마시고 한번 버텨보시라.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실제로 장중에 이 7%까지인가요? 이 7%까지 주가 급락 나오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였어요? 전략 자체가 맞아요.
마이너스 7%에 우리는 57,000원이라는 이 부분에서 받아낼 수 있었죠. 결국 뭐냐면 오늘에 대한 주가 조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무엇일까요? 추격 매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략, 나포가대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에서 이쪽으로 수급이 돈이 몰리는 과정, 그리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3,000포인트에 대한 이 시장의 지수에 대한 압박, 그죠? 그리고 항상 이제 또 이제 그 악재가 나오면서도 이스라엘 뭐 교전이다 뭐다 하면서도 이렇게 가죠. 근데 이제 해소됐는데 뚫어버릴 거야라고 했더니 뚫지 못하는 것도 이게 라운드 피겨고요. 그리고 이 주도주에 대한 부분이 꼭 어떤 게 하나 주가 조정받게 되면 한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현상도 시장의 자연스러운 논리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라이브를 진행을 할 텐데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꼭 라이브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장중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이건 저 개인 번호입니다. 자, 이쪽으로 제가 라이브 링크 주소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요. 010-8345-3409입니다. 자, 저는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께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주식투자 장교수입니다. 010-8345-3409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명실상부하게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도주 그리고 주도업종 맞습니다. 자, 숫자 1번 남겨주시게 되면요. 제가 여러분께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 그리고 라이브 링크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반드시 들어오셔서 오늘도 여러분들 만일에 야 이게 옆으로 기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수익을 정말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냥 비중을 덜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단답형인 걸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매도예요, 유지예요, 매수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단답형으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어제자의 단기적인 전략 신고가 나는 종목은요. 우리는 항상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인 대응 전략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제가 여러분들 제 영상을 꾸준히 지켜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1년 넘게 무조건 오른다는 이야기의 영상을 시작했었어요. 그리고요. 자, 비중을 다시 언제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반드시 오늘 영상 집중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급락 나왔을 때 혹시 여기서 여기까지 올란 이슈는 아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이슈는 아세요? 전일의 이슈는 왜 주가 조정받았는지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제가 시장 급락 나왔을 때 깔끔하게 정말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있다. 근데 이유는 무엇이다? 원전이 아닌 가스터빈 쪽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깔끔한 영상을 제작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걸 오늘 다시 한번 더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지금 여러분들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 3에 대한 두산 에너빌리티 나왔을 때 여기서 편입 못하고 여기서 쫓아가는 거래라면서 단기적인 이런 하루짜리의 외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시면 여러분들이 향후에 큰 수익 내는 데는 큰 수익 내는 전략을 여러분들은 구사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고가에서 쫓아가는 거를 했다는 분들은요. 아마도 신고가 돌파 매매 기법을 어디서 들어서 쫓아가서 거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틀린 투자냐라고 하면 틀린 투자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번 사이클이 조정을 받게 되기 시작하면 진짜 추풍낙엽처럼 이 5일선이라는 것도 확 무너지면서 열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백문의 불여일견인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과거의 영상 왜 이딴 거 보여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가 아닌 우리가 정확한 근거와 사실을 알아야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 주가 조정에서도 우리는 평가액은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할 때 항상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는데, 2025년 4월 6일자에 여러분께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었어요. 이때 긴급 원전은 나중에 보시되 가스터빈을 보시죠라고 해서 22,850원에 여러분께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 드렸던 부분인데 이때 영상을 보자는 이유는 뭐 적중 영상도 맞지만 그것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에는요, 제가 이 미국에 있는 뉴스캘퍼사의 주가는 여기였어요. 근데도 바닥이었기 때문에 얘가 빠졌다고 해서 얘가 못 오르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얘가 빠졌다고 해서 얘가 못 오르는 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일요일입니다. 2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먼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가 아닌데 여러분들 궁금증이 많아서 영상 제작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제를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해서 이렇게 다시 조정폭을 확대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탄핵에 대한 부분에서 이 하락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탄핵 사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오를 건 줄 알았는데 오르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오를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제작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공매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대차 거래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과연 이 두산 에너비티는 공매도와 대차 거래가 얼마나 증가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이 두산 에너비티의 주가 상승에 걸림돌로 되고 있는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각 공시마다 보면은 두산 에너비티라는 종목은 공시에 민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도 미국에 있는 뉴스캘버사로부터 미확정 보도가 나오면서 과거와 똑같은 5월 28일과 똑같은 주가의 조정을 이끌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유상증자건이 있었던 이 부분에서 IR 공시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서 고점을 찍으면서 결국은 여기서 주가의 조정을 이끌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과거에 체코원전건이 있었을 때도 이 부분에서 공시 나오면서 미확정 이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을 이끌었던 건 사실이고 과거에 5월 28일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 자, 지금 앞으로 도래할 수 있는 이벤트 뭐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관세다 뭐다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해외 주식 차트를 보게 되면 뉴스캘퍼사라고 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최근에 공급 계약에 대한 미확정 이슈가 나왔던 이 기업은 20% 빠졌다가 마이너스 10%까지 지금 완전 급락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급락이 나왔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엔비디아, 테슬라 뭐 다 빠졌다 이거요. 그리고 또 뭐죠? 해외 차트를 보게 되면 나스닥 지표도 뭐 이틀 동안 급락 나왔어요. 근데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분명히 시장은 한 번 더 조정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이 가격 내외에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23,000원 밑에서는 그냥 우리가 분할로 매수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마무리되면 주가가 위로 솟구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전자공시사항을 보다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있었던 걸 가만히 보게 되면 3월 25일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십시오. 제가 요거 여러분 전자공시사항 차근차근 좀 씹어드렸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사우디 복합 발전.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어떤 걸로 지금 그 공급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렇죠. 복합 발전. 복합 발전이잖아요. 이게 어떤 복합 발전이에요? 왜 이걸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지금 뭐 다른 기업들 이름도 이렇게 뜨지만요. 잘 보세요. 지금 복합 발전이라는 부분이 과거에도 잡아요. 한전, 두산에너비티, 사우디 가스 복합 발전 사업 본격 착수 이게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어떤 뜻입니까?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지금 뭘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LNG. 맞죠? LNG 가스 복합 발전 아닙니까? 자, 사우디에서 이 복합 발전이 수주를 주면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어떤 코멘트를 달았습니까? 전력 소모가 무지하게 증가되고 있어서라는 표현을 등장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등장한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일론 머스크가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싶은데 전력 소모가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뭘 하겠다는 거죠? LNG 관련된 부분에서 가스 복합 발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끄집어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만히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최근 IR 기업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 혹시나 어떤 내용을 다루든지 여기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제가 좀 전달해 드릴 거예요. 자, 영상 끄지 마시고 오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IR 자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7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뉴욕에서 IR 한다고 하죠. 자, IR 일정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일단 사우디 건은 따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LNG 관련된 부분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등장할 것 같으세요? 분명히 하나의 더 미국 건을 따낼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조건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조금 빈약한가요?
그러면 제가 한 10일째 이때 한번 좀 전략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렸던 요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나 원전 관련된 일정은 일단 전자공시를 통해서 5월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 보여드릴 거니까 끊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내야 될 이벤트는 뭐냐? 지금 당장 두산 에너지 자, 이때 5월 10일 자꾸 끊어서 죄송합니다. 5월 12일로 돌리자고 했어요. 왜? 모두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손절매하겠다라고 했을 때 체코 원전 거는 5월 12일 날로 러프하게 돌리자 했어요. 5월 7일이라고 하더라도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원전 보지 말고 다른 거 가스터빈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단기적인 시세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아시죠? 자, 보도록 할게요. 에너빌리티를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바로 LNG 관련된 터빈 이슈, 복합발전소 이슈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다음 주의 주가는 급락인가요? 라고 한다면 자, 이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 뉴스캘파사의 주가가 급락을 했다고 하여 두산랜드빌리티의 주가도 이렇게 20%까지 급락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SMR 관련된 주기기, 다루는 업체, 유관성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이제 두산레비티의 주가는 맞아. LNG, 가스 복합발전 이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거를 매도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타이밍 잡아서 매수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까? 또는 버티기 들어가야 됩니까? 버티기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근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아쉬운 점이 있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 못 잡을 것 같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고 이런 부분들이죠. 이거 잡아. 이게 바로 대차거래라고 하는 거야. 대차거래가 계속적으로 증가돼. 그리고 투자하다 동향 보게 되면 공매도도 엄청나게 막 들어온다 만다 이야기야. 공매도가 이게 지금 많이 들어오는 건가? 수량으로 볼게요. 이게 많이 들어오는 겁니까? 20만 주, 30만 주, 40만 주, 10만 주 이거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외국인들은 그러면 바보라서 이렇게 들어옵니까? 아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대차거래와 공매도는 반드시 이꼬르가 아니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빌려가는 행위를 우리가 대차거래라고 하는 것이고 그냥 돌려줘도 되는 수량입니다. 공매도는요. 공매도를 사용했으면 주식으로 되갚아서 돌려줘야 되는 게 공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대차거래가 반드시 공매도로 이꼬르로 가진 않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음 주의 주가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여기서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왔죠. 이게 뭡니까?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위에서 때려 맞으면서 이런 그림이 나온 거야. 그럼 거래량이 증가됐다는 신호는 월요일에 시장의 급락과 투심의 불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세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조정폭을 분명히 발생시키겠지.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상승하면서 하락하면서 이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증가시켰던 부분에서 우리는 월요일에 분명 조정폭을 이용해서 매수 의견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은 지금 당장 SMR이 아닌 원전이 아닌 가스업의 복합발전소 이슈로 움직일 것이고 IR 내용도 수요일까지 다룰 이슈는 분명 맞습니다. 미국까지 넘어가서 하는 건 이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어떠한 걸 하나 가져올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관세 부분에서 아주 맞아요. 아무것도 이제 적용받지 않는 이 카드에 대한 내용을 맞아요. 취득하러 가는 거라 다름없다. 자, 깔끔했죠? 자, 이게 과거 영상을 꼭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언제든 간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는 어떠한 특수한 그죠? 상황 그리고 이벤트 이런 게 생겼을 때 나는 이 원전이라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제쳐놓고 가스터빈 이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실제로 체코 원전 거래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라는 부분이 나왔을 때 제2차적으로 우리가 원전 관련주를 확산할 수 있었는가? 이게 사실 돌이켜보는 사실이지만 지금 보게 되면 유효한 전략이었다는 거죠. 그죠? 태웅이라는 종목도 제시해드렸고요. 뭐 한전기술이라는 종목도 제시해드렸고요. 우리기술이라는 종목도 실제로 제시해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가 4월 9일자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 선배님들을 위해서 뭐죠? 미국에서 열리는 설명회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불러올 텐데 트럼프 정책의 LNG 관련된 부분에 가스터빈 종목을 봐야 된다. BHI, GNC 에너징도 같이 편집하시게 되면 실적 발표 또는 체코 원전 관련된 노이즈 나왔을 때 조정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편집 자금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개인 번호입니다.
만일에 진짜 매도해야 될 때는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010-8345 이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보이시나요? 010-8345 3409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숫자 1번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매도 타점 나왔을 때 비중을 줄여야 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57,000원 깨지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단기적인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장 분위기 면밀하게 점검을 하면서 단기적인 목표 단기적으로 투자하신 분이냐 중기적인 투자를 하신 분이냐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숫자 1번 010-8345-3409 숫자 1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거죠. 나는 단기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다. 나는 그냥 다 필요 없다. 그냥 끌고 간다. 손실 나도 끌고 간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본인들의 이 투자 습관의 투자 방식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끊어치기를 해야죠. 해야죠. 근데 나는 장기적인 투자이다 하면, 그건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린 이유는 주식타짜 안기술 10억 만들기 경제 채널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것까지도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바라는데, 제가 이렇게 6월 18일 수요일 오늘 새벽에 어떤 분이 주식타짜 안기술 10억 포트폴리오 딱 올려주셨어요. 자, 새벽에 올려주신 건데 D&D 파마텍, APL, 한국카본, 산일전기, 두산, ABL 바이오 이렇게 해서 큰 수익을 내고 계시대요. 163%, 88%, 70, 야, 이거 대단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것도요. 최근에 이 JP 모건에서 누르기 나왔을 때 이게 별거 아닙니다라고 해서 정확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원전이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 가스터빈이 움직이는 것인가 GNC 에너지 이런 종목들을 비교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중요한 건 중간중간 사우디 EA 데이터 센터 나왔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를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좀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중간에 이 부분이었죠. BHI 두산 에너빌리티 가는 길에 설탕 한 스푼 넣어두자라고 해서 19,750원에 제시해드렸던 부분인데 이 BHI라는 종목도 2배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편입해보자. 일단은 흔들더라도 편입하자. 2025년 4월 9일자에 여러분께 정확히 얼마였습니까? 21,850원에 제시해드렸던 이 가격.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죠. 지금 과정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제가 좀 한번 최근에는 좀 짜드렸는데 자, 볼게요. 자, 포트폴리오를 좀 볼게요. 최근에 포트라고 쳐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포트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오늘 새벽에 올려주신 부분이 D&D 파마텍 APR 한국카본 이런 게 163%, 88%, 77%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여기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8345-3409 저 개인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게 되면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 승인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6월 16일에 있었던 포트폴리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3, 90, 65, 40. 자, 상승폭을 확대시킨 것도 있지만 조금 1, 2% 정도 주가 조정 받은 것도 있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운영 중인데 2025년 6월 10일자의 포트는 어땠어요? ABL 바이오, 티움 바이오 전부 다 올려드렸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퍼센트지와 수익금에 대한 부분, 요 부분 순서대로 올려드리나 조금 이게 이 차이가 있겠지만 정확히 제가 포트폴리오 변경 없었을 때는 변경 없다. 가지고 갈 때 가져가야 된다. 이 말씀 정확히 드리면서 포트를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여기도 역시나 여러분 정확히 포트폴리오 계속적으로 남겨놓고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6월 3일자에도 D&D 파마텍 이때 65%였죠. APL 70%였죠. 결국 지금 100 몇 프로죠? 160%까지 돌파하고 있죠. 자, 포트폴리오도 제가 한번 짜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는 채널 반드시 들어오셔서 여러분 수익률 내는 거래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010-8345-3409입니다. 숫자 1번 남겨주시게 되면 개인적으로 D&D 파마텍의 뒤를 이을 종목도 하나 여러분께 첨부를 한번 해드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 타점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추가 매수 타점 나오는지도 볼 거고요.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오르기 전부터 말씀드렸을 건데 이거죠. 자, 팩트론이 신고가죠. 그러면 D&D 파마텍 이런 애들 눌릴 때 접근해도 된다라는 표현을 해드렸고요. 팩트론이 조정해서 우리가 편입해보자라고 했죠. 이 지나간 사실이지만 5만 원대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얼마예요? 13만 원 돌파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D&D팜한테 무조건 더 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인벤티지랩. 항상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나 업종이 몇 개 보여요. 네, 그거 세미나에서 이번에 한번 다뤄볼 텐데, 이 부분이었죠. 이때도 제가 영상에서 달렸지만 펩트론의 19만 원 돌파할 때 올릭스 인벤티지랩을 사보자. 이게 바로 무엇이죠? 시장을 무엇이죠? 설탕 한 스푼. 인벤티지랩, 올릭스 펩트론 쉬어가는 과정에서 설탕 한 스푼 넣어보자. 이게 18,750원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진짜 별게 아닌 게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직 못 오른 이런 뭐 가스터빈 관련주들이 꽤나 있습니다. 펩트론이란 주가 어때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서 제가 매수해야 된다 했지만 확산을 시켜드렸잖아요. 인벤티지랩 바로 D&D팜한테. 이게 바로 내가 가진 종목이 만일에 더 크게 오르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펩트론과 똑같은 시장의 이 비만 산업의 주도주였다고 한다면 오른 다음에 주가 조정 받았을 때 끝났다라는 게 아니고 확산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할은 중심잡이의 역할 플러스 알파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 3,000포인트를 넘기는 과정에서도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다. 그 역할까지 하고 있는 상태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3,000포인트를 뚫어내기 위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도 필요하고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도 필요하고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0포인트를 넘기지 못하게끔 하려는 시장의 의지가 작용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주가 조정받게 하고 얘를 띄우고 이런 과정. 그리고 중소형주. 이제 아직 오르지 않은 어떤 이 원전 가스터빈 관련된 중소형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그쪽으로 이제 단기적인 순환매가 이어지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장중에 이번 주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이런 그림보다는 옆으로 들짝날짝하면서 횡보할 그림이 이어질 것 같다. 그러면 아직 오르지 않은 무엇이죠? 아직 오르지 않은 조금은 잡스러운 종목이라고 표현할까요? 조금은 잡스러운 중소형주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 예정 중에 있거든요. 세미나 참석 가능하신 분들 꼭 참석하시고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시고 라이브 반드시 들어오시고 저는 일단 여기서 잡았던 물량은 아직까지는 일단 비중을 크게 줄이자는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이건 기다리는 조정이었고 알고 있는 조정이었죠. 자, 저는요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였던 이 주도 업종 조방원이라고 하죠. 새로운 주도 업종이 또 하나 생겨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번에 세미나의 주제는 새로운 주도 업종을 공략하자. 라는 뜻으로 제가 이 올해 처음 들어서 조선, 방산, 그리고 원전, 로봇 여기서 제가 이제 이 새로운 주도 업종이 나온다. 연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로봇을 탈락시키고 비만 치료 업종을 커버해 드렸고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거예요. 그러다 보니 D&D 파마텍이란 146%짜리의 초과적인 수익도 날 수 있었죠. 자, 여러분들 새로운 주도 업종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닌 돈이 쫓아오게끔 하는 새로운 주도 업종에 대한 세미나 반드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10-8345-3409입니다. 숫자 1번 남겨주시게 되면 세미나 여러분께 초청장도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어려운 시장은 아니에요. 어려운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심리적으로 뚫은지 마는지에 대한 이 코스피 지수, 그죠? 이 3,000포인트에 대한 매물 압박도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은 이런 그림보다는 이런 횡보에 대한 그림,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이러면서 장중에 좀 박스권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그리고 얘가 중심잡이만 해준다고 한다면 기타 중소형주로 확산, 이게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드리면 끝났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일단은 요 5일선이라는 부분을 또 이제 한번 딱 깨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반등은 일어날 텐데 여기까지 한 번에 빨아들이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 계좌 평가 금액은 신고가를
내야겠죠. 어제 같은 경우, 뭐 그제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좋아 보이는 종목들 제시해드리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었죠. 자, 타짱 교수였고요. 자, 결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매도다 뭐다 이런 것들 너무 신경 가지 마시고요. 공매도 110만 주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대차거래라는 부분, 공매도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는 이들은 어차피 맞아요. 이 뭐 공매도 빌려갔다고 해서 무조건 아니죠. 대차거래를 빌려갔다고 해서 무조건 공매도로 활용하는 건 아니다. 상환이라는 게 분명 존재한다. 그때 다시 한번 더 이 주가의 상승의 트리거가 나오는 이 환경이 연출될 텐데, 오늘 당장 한 번의 외봉으로 여기서 빠진 거를 이렇게 들어올린다? 요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는 투자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식타자 안교수 10억 만든 경제 채널도 들어오시고요. 됐죠? 숫자 1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타짜 안교수였습니다. 자, 오늘 전략 잘 맞아요. 구사하시기 바랍니다.